네, 반갑습니다. HR 레시피 복셰프 장 셰프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주제는 무엇입니까? 네, 오늘은 고용 세습을 철폐하는 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네. 과거에는 이제 경영 세습이란 게 있었잖아요. 뭐 네. 현재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많은데 경영권을 역량이 없는 자녀에게 무조건 주는 것도 문제지만 네. 역량이나 태도가 부족한 직원을 아버지 대신 채용을 하게 하는 고용 세습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용 세습, 네. 이게 왜 생긴 거죠? 일단 고용 세습을 하는 기업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제조업이 많고요. 그 중에서도 대기업이 많겠죠. 네. 그러면서 현장의 조합원인 생산직분들의 자녀들이 대상인 경우가 많은데요. 네. 아무래도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제조업의 현장 공장들은 거의 지방에 있죠. 네. 그래서 자녀들도 아버지하고 같이 지방에서 많이 살았겠죠. 그 자녀들이 다 우수한 인재들은 아니잖아요. 공부를 다 잘하진 못하고, 그러니까 대학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실패하거나 성적이 좀 네. 부족한 친구들이 있겠죠. 그런 친구들도 이제 똑같이 아버지를 보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업에 들어가면은 60세까지 해고 없이 다닐 수 있구나. 그리고 한 20년 다니면은 연봉 1억 정도는 받는구나 라는 인식이 머리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상태에서 나는 지방에 있는 중소대학을 나왔고 취직을 하려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가봤더니 내가 생각하는 이상과 현실이 너무 다른 거죠. 나는 이런 회사는 못 다니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보면 뭐 연봉 1억 원의 뭐 대기업 생산직 직원 네. 이런 직무에 있어서 고용 세습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네. 대부분. 자, 그렇다면 고용 세습은 어떤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예. 네. 고용 세습을 하려면은 네. 기본적으로 기업에 고용 세습을 하려는 의무가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노조가 있는 회사가 노사 간의 임협 또는 단협을 통해서 그것을 명시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 대한 또는 기타 사항들에 대한 특별 채용 조항을 만들어 놓습니다. 특별 채용 조항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네. 정년이 만 60세인데 3년 전 만 57세가 되면 기업에 고용 세습 또는 특별 채용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정년 3년 전에 먼저 퇴직을 하는 대신 아들을 또는 딸을 뽑게 하는 거죠. 대체 채용. 상식적으로 들어도 너무 좀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네. 자, 그런데 그 산재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특별 채용 이런 경우는 다른 거죠? 네, 그것도 특별 채용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용세습처럼 장기 근속자의 자녀 또는 산재 사망한 자의 뭐 유가족 이렇게 같이 명시는 해놓는데 개념이 다른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산재 사망자는 장애인이라든지 보훈 자녀처럼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산재 사망한 유가족을 채용한다 그래서 그게 뭐 불법적인 특혜를 준다기보다 아주 특이한 케이스고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공정한 기회를 줄 수 있는 밑바탕을 제공해 주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네, 법원이나 판례도 같은 입장입니다. 네, 고용 세습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자, 그렇다면 고용 세습 철폐가 지금 이루어질 계획인데 네네.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일단은 작년에 먼저 시작이 됐고요. 네. 100인 이상 이제 그 1057곳의 사업장에 대해서 단체 협약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네. 다행히도 예전엔 되게 많았는데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63곳 에서 이제 단협에 고용세습 조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세 회사는 또 사업장이 폐지되고 청산될 예정이라 이제 60곳인데 거기도 다 고용세습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단협의 세습 조항이 있다. 근데 그게 협의 과정에서 안 없어지고 사문화된 조항도 있겠죠. 그 중에 32곳은 작년 11월까지 자율적으로 개선을 다 했답니다. 네. 예, 그럼 이제 28곳 남았는데 문제는 그 28곳이 거의 다 대기업이다. 특히 기아자동차 같이 직원 수가 많은 곳, 네. 뭐 LG U+, 효성중공업 같은 곳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채용의 공정성과 연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슈인데요. 채용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이 더욱 필요할까요?
네, 법적으로도 현 정부에서도 이제 채용 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뭐 개정 또는 신설해서 이루어 나간다, 더 강화한다고 하는데 네. 이런 법적인 지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겠죠. 반드시 기업이 스스로 그 자정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공정채용 관련해서 3년이나 연속으로 이제 우수 사례로 채택이 된 그 한국 그 주택금융공사가 있습니다. 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채용 정보도 아주 상세하게 제공을 했고요. 더 중요한 건 붙은 사람도 있고 떨어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구직자들한테 모두 다 그분들의 그 강점과 약점을 분석을 해서 그 분석 보고서를 제출을 해줬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은 떨어진 사람도 안타깝지만 이런 약점 때문에 우리는 당신을 지원자를 채용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소송 등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정말 이 공사가 우리가 공정하게 했다 그리고 투명하게 했다는 자신감이 없으면 이런 제도를 할 수가 없었겠죠. 이제 강약점 분석 보고서라는 네. 정보 제공을 통해서 채용 공정성을 높였다는 게 정말 놀랍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도 혹시 있나요? 그 한국 남부발전인데요. 거기도 18년, 19년에 2년 연속으로 우수 사례로 채택이 됐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채용하는 면접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도 대폭 기용을 해서 역할을 줬고요. 뿐만 아니라 여성 면접위원을 50% 이상으로 구성해서 이런 성차별적인 요소를 사전에 예방했다고 합니다. 예,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셰프님과 이 고용 세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또 HR 쪽에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용 세습이 왜 생겼을까? 네. 예, 저는 너무 근로조건 자체가 좋은 직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물려줘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고, 네. 그 자녀들도 쉽게 입사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선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인사제도가 합리적으로 설계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직무급여 도입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기업의 이런 인사 보상제도의 변화를 저희가 더욱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오늘 HRSP 고용 세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만족스러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